안녕하세요, 김동호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의 작업실을 드로잉할 예정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만화를 하는 작업실이다 보니까 깔끔하지만 못해요. 저기 인체 회복을 위한 해골 2개골도 있고요. 만화책 피규어. 이 모니터 뒤로는 게임을 하는 저의 동료도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자유로운 분위기 같죠? 아직 작업실 동료들이 출근을 하진 않았고요. 이른 아침입니다. 아침에 손을 풀기 위해 저는 또 드로잉을 합니다. 제 자리 앞에 있는 아이패드 프로가 있어요. 예전부터 제 작업실을 한번 쭉 그려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그걸 오늘 하게 되네요. 또 일단 편하게 그리면서 설명해드릴 게 있으면 설명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제작했던 영상을 보고 좀 얻어가신 게 있었는지요? 다른 것보다 투시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잘 전달이 되고 얼마나 잘 담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역시 하게 된다면 투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중요한 거는 소실점을 잡고 눈높이를 설정하는 것과 거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크기를 작아지게 그려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아이패드와 키보드가 있고요. 그 옆에는 텀블러가 있어요. 이게 이 정도 크기였다 한다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그려지면 돼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작아지냐? 제가 지금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책상인데 가까이에 있는 면이 있고 쭉 들어가서 저 멀리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책상에 모여지는 이 선이 만나서 그 끝에 가서는 점을 이룰 텐데 그 점이 눈높이 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높이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이 현장, 이 공간을 바라보는 눈의 위치, 실제 눈의 위치를 말해요. 일단 앞에 책꽂이, 생각보다 작게 그려줘요. 멀리 있기 때문에. 자, 이쯤에서 눈높이를 한번 더 설정을 해볼게요. 이 책상에 선이 모여드는 점이 있죠. 그리고 저 건너편에도 책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천장도 마찬가지로, 옆에 창문도 마찬가지로 이게 점이 될 것이고, 이거를 옆으로 쭉 이어보면 이게 눈높이가 될 거예요. 수평으로 된 이 선이 눈높이가 됩니다. 지금 제가 그리려고 하는 이 그림 구도의 투시는 1점 투시, 점이 하나로 모여지는 1점 투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점에 대한 어떤 위치 파악은 했으니 또 거기에 맞춰서 이어서 그려볼게요. 또 선을 쓸 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깔끔한 담백한 선을 쓰는 건데, 그 담백한 선이 무엇이냐? 2번 연속해서 긋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그었죠. 그었으면은 그 선이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다시 긋지 않는 거고요. 밑에서 한번 보실게요. 선을 한번 그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 거. 선을 그었으면은 연결시켜서 어긋나지 않게 해주는 거.
이랬을 때 그림들이 완성이 됐을 때 깨끗해져요.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엉키고 떨어지고 틈이 생기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좀 깨끗하지 못하게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스타일에 따라서 이걸 정리를 잘 시킨다면 그 방법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좀 초보적인 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이 연결이 되게 끊어지거나 겹치지 않게 끝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느낌이죠. 내가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선을 말끔하게 정리를 잘 시켰을 때 나아지는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한번 크로키를 하시든 뭘 하시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라인 드로잉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크로키를 이 공간을 그리고 있는 것도 선을 띄지 않고 이어서 계속 그리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안 느껴지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투시에 맞춰서 천장의 라인이 쭉 내려오고요. 형광등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된 거, 십자로 된 형광등입니다. 세로로 된 선도 이 소실점으로 맞춰지게 돼요. 자, 여기서 또 팁은 이 형광등이 하나가 아니라 저 뒤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크기를 얼마나 어떻게 작게 그리느냐인데, 자 보실게요. 일단 이 선에 맞춰서 이 가로의 크기를 잡아줘요. 또 세로의 크기가 이쯤 나왔다 치면은 일단 가로 형광등의 크기는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이 세로로 된 형광등의 길이가 문제예요. 일단 물론 법칙들이 다 있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의 길이가 확 달라져야 된다. 지금 확 다르게 느껴지죠. 다르게 그리고 나니까 더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밑으로 보실게요. 어떤 창문을 그려볼게요. 벽에 창문이 이렇게 옆으로 비껴서 있는 창문을 그리게 돼요. 창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에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걸 투시를 줘서 그려서 그 공간감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창문이 점점 작아지는데 이 폭이 확실하게 좁아지는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면요, 되게 멀어지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점점 끝에 가서 멀어지다 보면 창문이 겹쳐 보이기도 하겠죠. 거의 되게 투시가 많이 들어가 보이지 않나요? 맨 앞에 있는 거는 되게 정상적으로 잘 보이게 해줬다면 여기서는 형체가 안 보일 정도로 좁게 나열이 되죠. 창문을 5개를 그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형광등도 이와 같은 원리로 표현을 해봤어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그려볼게요. 또 눈앞에 피규어가 있고요. 액자가 있고 마린 피규어, 스타크래프트의 마린 피규어가 있습니다. 정말 중고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브루도어를 했던 세대로서 정말 내 고향 친구와도 같은 존재죠. 이 마린. 너무나 항상 반가운 캐릭터입니다. 이제 위에는 저희 스승님인 김정기 작가님이 받은 상패나 표창장들이 있네요. 여기가 공용 작업실이에요. 김정기 작가님 필두로 그 밑에 슈퍼애니 작가들이 이렇게 공용으로 쓰고 있는 작업실이고요. 저는 시야가 좋은 정기 선생님의 자리에 앉아서 드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대한 드로잉을 딸락 됐고요. 저 뒤에 가려져 있는 듯 하면서 살짝씩 보여지는 또 다른 작가님의 자리, 이거는 컴퓨터의 뒷모습이고요. 책장이고요. 벽이 여기서 꺾입니다. 이 액자들도 계속해서 이어서 그려주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점점 좁아지게 해줘라. 엄청나게 많은 창문들을 많은 액자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액자는 이 액자를 말합니다.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액자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됐고요. 위에 천장을 또 이어서 그려보면 이쪽 건너편 책상을 또 그려볼 텐데 선상을 또 잘 맞춰주고 앞에 여기를 그리는 겁니다. 볼 건 없지만 이 화면으로 보여지는 게 어떻게 그려지는가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책상 밑으로는 발이 보이네요. 저 친구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작업실에서 입시를 같이 치러서 같이 대학교에 가서 학창생활을, 캠퍼스 라이프를 보내며 또 각자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죠. 복잡하게 이것저것 소품이 많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신티크가 있고요. 원래는 항상 사람을 그리는데 오늘은 빈 공간을 그리게 되는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앞부분에 대한 공간이 끝났고 저 뒷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빈 공간이다 보니까 심심해서 제가 캐릭터를 하나 넣어 볼게요. 뭐 그렇다고 특별하게 뭘 하는 건 아니고요. 저 멀리에는 호머 심슨. 이 정도 크기로 이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이 공간에 얼추 맞아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심심치 말라고 그냥 의미 없는 캐릭터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 옆에는 책장이 있고요. 5단으로 된 만화 책장, 만화 책꽂이. 저희는 만화가들이 있는 작업실이라서 만화책이 많습니다. 만화책은 저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만화를 많이 봐주세요. 바닥에 있는 나무 무늬들, 위에는 슈퍼애니 간판이 있습니다. 전시회 때 쓰던 간판인데요, 작업실에 쓰고 있고 불도 들어와요. 위에도 만화책이 좀 있고요. 예,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10분 정도로 짧게 촬영해서 그걸 더 짧게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10분 동안에 그릴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좀 가벼워지고 덜 그려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이 담겨 있어야 볼거리가 많아지고 지루하지가 않겠죠. 예, 처음에 이렇게 짚어졌던 이 소실점을 향해서 그림들이 완성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 자리는요, 저 오른쪽 숨겨져 있는 구석에 있어요. 여기선 잘 보이지 않고요. 옆으로도 공간이 계속 있는데 너무 넓어서 다 담지는 못했네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각이 생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내 눈을 렌즈라고 쳤을 때 어떤 렌즈를 장착하고 앞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안 보이는 지역까지 다 담을 수가 있어요. 뭐 광각 렌즈, 어안 렌즈,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렌즈에 대한 어떤 기능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눈앞에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앞뒤 관계가 잘 설명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요거를 다뤄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 조절하고 점점 작아지게 그려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뭐 얼추 뭐 앞뒤 관계가 설명이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생긴 작업실을 이런 식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유익한 시간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해드릴 것 다 전해드렸다고 생각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